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우문 홍순헌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나 현장 발언 등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지역 균형 발전 등 과제에는 산적해 있는데요. 여야의 대립도 국회에서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역의 시각으로 정부 정책 그리고 정치권의 현 상황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건우문 홍순헌 두 패널들과 함께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건우문 홍순헌의 정치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하고 오늘 날씨는 조금 선선해진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네. 오랜만에 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네.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왔다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그렇죠. 아직은 네. 멀었다고 보고요. 아주 멀었습니까? 네, 네.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네. 아니 그거조차도 반대합니까? 무슨 반대를 말씀하십니까? 날씨조차도 반대합니까? 아닙니다. 너무 이번 여름은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거는. 네, 반대가 아닌 네. 반대입니다. 예. 반백년 인생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점점 더 선선해지기를 저희들 또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강릉 쪽에는 좀 비가 많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에 비가 안 와서 그런 기원도 좀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뽑은 주간 묻혀진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졌어야 하는데 이게 좀 덜 알려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두 분의 입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부터 시작하시죠?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오신 홍 박사님께서 네.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여야가 각각 발의를 한 네. 이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이 드디어 농해수위에서 심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김태선 민주당 소속 울산 동구죠. 네. 의원은 연내 이전에 있어서 속도전을 강조를 한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부산의 곽규택 의원은 기능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법안이 서로 합쳐서 하나의 멋진 부산 해양 수도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감과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아시다시피 이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해서 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양 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결국 해양 컨트롤 타워를 부산에 세우는 해양 수도로 가는 길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큰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두 안건이 동시에 농해수위에서 심의를 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국토위에 가느냐 이제 해당 상임위 때문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농해수위입니다. 네. 자, 건우문 박사님께서 뽑은 묻혀진 이슈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부산의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좀 이번에 외국인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그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의 10배를 해당하는 주택 수당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열받아서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런 것은 뭐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한번 봐서 반면교사 삼아 악화되는 민생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사익을 얻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즉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상황을 보고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또 국민들이 또 알 필요가 있고.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시각으로 우리 국회도 뭐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좀 더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잘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대한 우리 당도 바꿀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그 야당은 견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견제가 되지가 않고 있어요. 민주당 거의 폭주죠. 입법 폭주. 본인에게는 상당히 관대한데 남에게는 회초리를 드는 그런 형태의 지금 입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에 강한 상법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금 모든 걸 적용해서 주 52시간을 다 적용시켜서 만약에 업주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실형까지 만든다는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시각을 가진 것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봐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야당은 견제의 역할이지 죽이는 역할이 아닙니다. 야당을. 지금 어찌 보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사 말씀하시죠. 네. 압수수색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조은석 특검이 얼만큼의 이 행위를 할지 저희도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산재된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때문에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어지고 지금 계속 데모 아닌 그냥 집회를 계속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야당이 정상적으로 야당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내란에 의해서 여야가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머리 숙일 줄 알고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과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는데 줄곧 말씀하셨던 그런 주장들만 가지고 거리로 나서고 또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현실은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분들이 내란 정당으로서 반성을 하고 있느냐 또 조금이라도 국가를 생각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기본 정신이 있느냐 여기에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는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보수는 포용하는 양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릴 때 지금 내란이란 이야기는 이제 지겨울 때가 됐고요. 네. 지금 그 전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조원석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끝내는 2인자였던 총리께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기각되는 이유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숙청. 어찌 보면 보복이라 보거든요. 그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보여주기 시기에 대한 특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조은석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자체는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어찌 보면 야당을 없애겠다. 정청래 대표도 악수도 하지 않는 저 야당을 갖다가 어찌 보면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느냐, 포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과연 민주당은 그렇게 협치를 외치고 했느냐 아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은 견제에 대한 정당이지 죽여야 되는 정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국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반민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로 지속적으로 친일에 대한 문제들이 갈등과 갈등을 겪어서 또 친일했던 그 중심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12.3 내란 계엄과 관련해서 반드시 과거의 1945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 내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또 다른 36년의 일제 치하의 고민을 앞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지 못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기억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그 뿌리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게 특검에 의해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정당입니까? 그게 건전한 그리고 또 올바른 국민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대단히 아쉽고 그런 행위는 앞으로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성하고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 줄 아는 그런 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민특위가 1945년에 대해서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좌파적인 생각이고요. 항상 역사를 끌고 오는데 자, 그 역사를 보면 프랑스와 또 우리 한국을 비교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에 점령된 지 2, 3년밖에 안 됐고 저희 대한민국은 36년입니다. 37년 정도고 그에 대한 부분은 역사에 대한 오류 즉 그때 상황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해서 역사적인 평가는 더 이상 더 어려웠던 점 나라가 망했던 점을 다시 되뇌이지 말자고 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지 그때 1945년을 가지고 와서 그때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책이나 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다 틀린 관점을 가져와서 다시 반민특위를 해가지고 그 반민특위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내란을 해소한다. 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내란 특검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청을 지금 없애자. 검찰총장도 없애자. 그리고 뭐 상법 개정에 무슨 여러 가지 형태는 지금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문제지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라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끝내는 어제 헌법학자가 놓았던 분이 특검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한 자리를 없애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말하는 검찰청에 대한 이 해체를 모든 부분이 헌법학자께서 놓으셔가지고 전부 다 위헌적인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다 깨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지금 행안부에 붙이느냐.
뭐 기소청을 행안부에 붙이냐, 뭐 공소청을 붙였는데 지금 공수처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뭐 위원을 만들고 찢어 놓으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법적인 시스템을 믿고 가느냐? 왜 정치가 자꾸 끼어들어서 이렇게 엉망적인 법안들을 자꾸 만들고 자기에게 보복을 했다, 자기를 강제적으로 수사했다는 이 검찰에 대한 이 적개심을 가지고 강성 지지층을 보느냐? 왜 자꾸 이렇게 혼란을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혼란을 주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협치를 하지 않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다는 게 이 국회의원, 즉 이 민주당의 이 독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반대로 그 칼날이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하십니까? 권 박사. 제가 말씀입니까? 네. 제가 기존적인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뢰를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분을 결론은 났지만 그 사항에서는 대해서는 좀 용납을 못한다는 부분이 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되는데 왜 공수처가 끼어들고 갑자기 이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꾸 엇박자가 나게끔 만들어줬던 게 전부 다 우리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서 탄핵을 대한 부분이 비상계엄했을 때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탄핵에 대한 28번이나 민주당에서 계속 발목 잡기에 모든 특검에 대한 부분,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깔아내리려고 하는 악마시키는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이 반대됐던 부분이고 탄핵 절차적 공정성에는 무조건 훼손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직까지 재판의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요. 많은 극한 보수 세력과 또 국민의힘 지도부의 말과 권 박사의 말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아직 권 박사와 같은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계신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걱정스럽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고 보수의 정말 따뜻한 보수, 여러분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따뜻한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이 부산 지역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꽤 계신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중앙 정치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또 현실에 입각한 사실 위주로 그렇게 좀 대화가 되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홍 박사님께 말씀하셨던 막 거구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극좌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저희 보수 쪽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대로 탄핵에 대한 부분,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황이 재판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언론에서나 여러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잘못에 대한 원인, 결과가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도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고, 저도 마찬가지로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평등이고 공정성이고 정의롭다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뒤돌아보면 본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의로운지 다시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 정치권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국민들께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희 아까 말한 홍 박사님은 나름대로 그 신념을 가지고 가듯이 저도 나름대로 신념을 가져가면서 저희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치권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사람이 뭐 좀 말씀드리기가 복잡한 정치적인 이는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우가 완전히 나눠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형태로 가는 걸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숙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늘 여론조사에 민감한 우리 권 박사께서 지난주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즐거운 듯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지지율이 대통령 62%로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국민의힘 20% 그리고 민주당 43%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전개되었던 특검법이라든지 등등 그동안에 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또 문제시 삼아왔던 이런 내용들이 담아서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하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권은문 박사가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시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의 입장 또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저의 입장도 100% 우리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반드시 지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반민특위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왔더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여야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저희가 홍순원 박사님께서 처음 던진 그 질문의 파장이 이 라디오 끝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라디오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들이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끊었는데요.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권 박사? 네. 권 박사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되묻고 싶은 게 과연 민주당의 입법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특검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 해체가 중요한 건지 저는 너무 다방면으로 입법이 행해지다 보니까 대체 어느 걸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60% 아까 말씀대로 여론이 올라서 그걸 믿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금 화가 나 있는지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저는 아까 저 서두에도 전전 그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이 특검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한박학자 조은선이라는 교수가 나오셔서 이 검찰 이 해체에 대한 부분이 위헌적이라는 부분은 어제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마찬가지로 행해지면서 차후에 무조건 후유증이 남는 이런 법안들을 왜 통과시키는지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입법 행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책임이라는 거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자제를 좀 했으면 민주당에서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화를 우리 민주당이 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정상적인 의회 활동이나 또 정상적인 민주당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 여당과의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국민에게 피로를 덜 주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란 특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나 권 박사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반복해서 그게 좋은 역사를 남기면 후대에 우리는 박수를 받는 선조가 되겠지만 좋지 못한 역사를 남기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말들을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대 다수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12.3 계엄, 이 12.3 계엄은 내란 계엄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보다도 더 급하고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직시하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이재명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재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지켜나가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완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내란 특검법뿐만 아니라 최삼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세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께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최삼병 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습니다. 세 개가 발의됐죠.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구속영장을 만약에 법원에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받아주면 당연한 건데 기각이 되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또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들다는 게 이 추진한다는 자체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인민재판하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당에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자체는 우리 말씀대로 이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그냥 간다는 것밖에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우리 홍 박사님 말씀대로 계속 내란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 공정하게 절차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게끔 가야 되는데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든다는 거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도 사실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권 침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재판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도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들고 나온 이유는 결론은 모든 사람의 조사를 하고 다 구속시키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끝내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됐습니다. 왜 기각이 됐을까요?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저는 자꾸 혼란을 주는 거는 과거는 청산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청산하는 건 맞고 민주당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맞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직 대통령이 인권도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지금 CCTV가 지금 흘러나오는 부분도 이건 완전 인권 침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지 몰라도 지금 양쪽 대통령과 전직 영부였던 김건희 여사까지 지금 조리돌림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자꾸 주는 것 자체도 저는 우리 거대 야당인 그리고 잘 해가고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안 맞다 보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말씀을 드린 거면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임은정 지검장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잖아요. 왜 공무원이 지금 정치적 중립을 서지 않고 저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 저렇게 나대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도 지금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파면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는 지금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과도기 중에 이번 과도기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힘든 정치 시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 박사는 너무 한쪽으로 경도됐다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평상시에도 농담 비슷하게 당신은 극우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농담에 섞인 진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자가 되어서 언론을 통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갑론을박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일부 의원들 말 속에 나왔겠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 포함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현재 재판부가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귀현 부장판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일수를 계산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80년 이 헌정사상에 본인 혼자 시간을 계산을 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줘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 보면 빤스 입고 버티는 전직 대통령, 그게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안하다고 할 정도 이상으로 경상도 말로 쪽팔린다. 이게 더 어울리는 말 아닐까요?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라면 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국민 앞에 떳떳이 나가서 내 잘못은 이거고 내가 잘한 것은 이거다. 그걸 왜 못합니까? 지금 골석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또 해외 언론들도 늘 관심 깊게 짚어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부가 과연 이 내란 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내란은 역사에서 완전히 씻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내란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2.3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이 21세기에 과연 누가 대한민국 내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당당하게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는 두고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란 행위를 뺐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을 갖춘에 대해서 대한 부분을 했지 내란죄라고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꾸라고 생각하시면 지기현 판사 한 명에 대해서 뭐 룸살롱이나 개인적인 공격이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판결 놓으면 좋은 재판부, 기각이 돼가 놓으면 나쁜 재판부를 해서 사법부인 재판부도 해체를 시킬 것입니까? 신뢰하십니까? 사법부를? 우리 홍 박사님 다시 되물어보십니다. 신뢰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존중과 신뢰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에 대한 건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을 수 있는 재판부와 믿을 수 없는 재판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재판부는 우리가 신뢰하지만 이 12.3 내란 재판을 통해서 쥐기현 부장판사가 했던 재판의 행위나 그 결과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말씀하시는데 또 저희가 돌아갔을 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했을 때 이주영 판사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 이에 대한 부분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초반에 나왔을 때 1월달, 2월달, 3월달 거의 계속 토론을 했을 때 지금 지기현 판사를 이야기 좀 저는 이주영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여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에 신뢰가 가는 사법부가 있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법부 있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가 가지 않은 그 탄핵에 대한 이거 했던 부분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우리 홍 박사님 했던 사법부 부분이 서로 교차하게끔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존중을 하는 걸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저도 공격을 하는 거고 말씀을 드린 거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빤스 입고 버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게 인권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빤스 입고 끝까지 버티는 그리고 재판에 나가지도 않는 그런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격을 올려줍니까? 아니면 떨어뜨립니까? 자, 저는 이 팬티를 입고 대한 부분은 그 사항을 보지 못하고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끝내는 CCTV가 지금 어찌 보면 비공개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누가 찍었는지 몰라도 거기 어찌 보면 인격 훼손이라 보거든요. 그 안에서 팬티를 입던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은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믿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CCTV가 지금 비공개로 지금 영상이 지금 떠돌아다닌다는 자체는 과연 이게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걸 어찌 보면 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리돌리며 더 우리 보여주기 식으로 자꾸 올리는 것 같고 그러면 못 봤다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빤스 입고 버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교도소 내에서 빤스 입고 끝까지 버텼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 권 박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해답을 주고 확답을 드리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정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가정이라면에 대한 답을 제가 낸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냥 허황되게 말씀을 드린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이 결과가 어떤 형태로 올 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거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고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는 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끝내는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고분고분하게 다 수사를 받고 다 했다고 봅니다. 근데 끝내는 지나온 이 역사적 과정을 보니까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대통령도 인정을 할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래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권 분리돼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벌써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제가 그때 초반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계속 연결할 것이다.
끝까지 지금 내란으로 갈 것이다는 이야기 하는데 사실 좀 지겹다. 좀 새로운 대안, 더 잘못된 저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빤스를 입었니, 뭐 옷을 벗고 있었니, 뭐 이는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난잡한 아주 뭐 부끄러운 이런 부분을 또 펼쳐내서 국민들을 자꾸 선동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국민의힘도 반성할 부분은 전 정책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못한 거는 저희 이제 지역 그 국민의힘에서도 반성해야 되는 문제고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압수수색 들어왔던 국민의 당사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헌재사상 이런 경우도 없다 보는데 끝내는 위험에 해줬던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예. 개인적인 생각은 내란 특검은 곰 박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12.3 내란 계엄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12.3 내란 계엄은 반드시 대한민국 내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현재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끊고 가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선동하는 그런 행위를 당장이라도 끝을 내고 이 내란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반성하는 자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정치 관련 이야기들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가 정부 예산안이라든지 저희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관련해서도 말씀을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이고요.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저희들 뭐 한 1, 2분씩으로 해서 뭐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들 정부 예산안, 뭐 지역과 관련된 그런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시각은 여야가 가지고 있는 뭐 고정된 그 시각이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속에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여러 시각들이 또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저희들은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서 좋은 정책과 좋은 정치로 국민들에게 보답해 주는 것은 이 두 분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저희도 방송에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여야 정치인들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두 분께는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